안녕하세요. 명장스포츠입니다. 오늘도 경기 흐름과 배당 움직임을 기준으로 핵심 경기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대충 보는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경기는 확실하게 보고 위험한 경기는 과감하게 거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 차이와 공격 전환 속도에서 네덜란드 쪽 우위가 뚜렷하게 보이는 매치업이다. 네덜란드는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넣고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슈팅 기회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각포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잡고 전진하는 순간 우즈베키스탄의 세컨드 라인은 쉽게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클루이베르트가 반대편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코프메이너르스가 왼발 전진 패스로 박스 근처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방 압박의 첫 출발은 빠르지만 후방 라인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 벌어진 공간을 통해 하프스페이스 전진 패스, 컷백, 박스 외곽 슈팅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져갈 수 있다. 쇼무로도프가 전방에서 중심을 잡는 장면은 분명 필요하지만 네덜란드가 점유율을 장악하면 우즈베키스탄의 공격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슈크로프와 이스칸데로프가 중원에서 연결을 시도하더라도 압박 강도가 올라가는 순간 패스 방향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네덜란드는 각포의 전진 운반, 클루이베르트의 박스 근처 움직임, 코프메이너르스의 킥 선택지가 맞물리며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열 수 있다. 전력 차이가 큰 경기일수록 선제 득점 이후 경기 흐름은 더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먼저 득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뒷공간은 다시 네덜란드의 빠른 공격 전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슈팅 빈도, 볼 점유율, 전환 속도, 하프스페이스 공략 완성도까지 모두 네덜란드 쪽 기대값이 높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도 세트피스와 롱볼 전개를 통해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은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경기 운영, 공격 루트의 다양성, 수비 간격을 공략하는 능력까지 감안하면 네덜란드가 흐름을 놓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눌러놓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꽤 크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프랑스는 개인 기량, 전술 선택지, 전방 마무리 능력,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여러 영역에서 북아일랜드보다 확실한 우위를 가진다. 특히 북아일랜드가 5백으로 내려서더라도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프랑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전진 패스와 침투 움직임을 연결할 수 있다. 휘랑은 박스 안 움직임뿐만 아니라 수비수를 끌고 나오는 연계 움직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수비 라인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다. 음바페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려 수비 뒷공간을 찢고 들어가는 장면을 만들 수 있고 코네는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낸 뒤 전진 운반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반면 북아일랜드는 돌리, 프라이스, 갈브레이스가 중원과 전방 사이에서 연결을 시도하겠지만 프랑스의 압박 속도와 피지컬 경쟁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또한 북아일랜드는 세컨볼 경합 이후 라인 재정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 구간에서 프랑스가 다시 공격권을 가져가면 박스 근처 위험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도 제공권 우위와 문전 혼전 유도 능력을 갖춘 만큼 오픈 플레이뿐 아니라 세트피스에서도 득점 기대값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북아일랜드가 수비 숫자를 늘려도 프랑스의 공격 루트 자체를 지우기 어려운 흐름이다. 전력 차이와 중원 장악력, 박스 근처 결정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프랑스가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스페인이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스페인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페루를 낮은 수비 블록 안에 묶어두고 좌우 측면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슈팅 각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민 야말은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풀백을 계속 흔들 수 있고 페드리는 중원과 박스 외곽 사이에서 패스 방향을 바꾸며 공격 템포를 조율할 수 있다.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을 맞춰준다면 스페인은 단순 점유가 아니라 실제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공격 장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페루는 4-5-1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겠지만 후방 빌드업 속도가 느려 스페인의 전방 압박에 말려들 위험이 크다. 특히 골키퍼까지 볼이 내려가는 장면이 반복되면 페루는 전진 패스보다 걷어내는 선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페루가 역습 한두 번으로 버티는 장면은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율과 슈팅 생산성에서는 스페인과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은 오프 더볼 움직임과 패스 앤드 무브먼트를 통해 페루의 수비 간격을 벌리고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와 슈팅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 중원 패스 전개, 박스 근처 마무리 퀄리티까지 모두 스페인 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이다. 그래서 스페인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승리 방향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지향적인 전술 컨셉을 즐겨 사용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화끈한 난타전보다는 조심스러운 흐름이 먼저 보인다. 중국은 5-4-2를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고 장 위닝의 제공권과 웨이스 하오의 측면 전환을 활용한 단발성 역습에 기대를 걸 가능성이 높다. 태국도 4-3-3의 틀은 갖추고 있지만 사라쳇이 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상대 밀집 수비를 쉽게 찢어내기는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 양팀 감독 모두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내린 상태에서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보수적인 경기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가면서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큰 충돌 없이 지나가 버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만큼 양 팀의 전술적인 방향성이 안정지향에 맞춰져 있고 이런 팀들끼리의 맞대결은 자연스럽게 박스 근처 수비 숫자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홈에서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릴 경우 태국의 빠른 전환에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고 태국은 원정에서 먼저 실점하면 경기 플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양팀 모두 전진 패스의 속도보다 수비 간격 유지와 실점 억제를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에게도 드라마틱한 공격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교체 카드 역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승부수라기보다 체력 저하 구간에서 간격을 유지하고 실점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쓰일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누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느냐보다 누가 더 적게 흔들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승부는 한쪽으로 확 기울기보다 낮은 득점 기대값 안에서 무승부 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박한부를 중심에 세우고 엘리아와 디앙가나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격의 방향을 계속 바꿀 수 있다. 특히 엘리아가 빠른 방향 전환으로 수비 블록의 시선을 끌어내면 반대편 측면에서 디앙가나가 1대1 공격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칠레는 수비 라인을 좌우로 흔들리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반면 칠레는 산체스의 기술과 판단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팀이다. 하지만 산체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박스 안에서 마무리할 숫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세페다가 측면에서 전진하더라도 반대 전환 속도가 느리면 공격의 파괴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칠레의 가장 큰 문제는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느려 터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콩고민주공화국 수비수들이 재정비하며 수비적으로 정렬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칠레는 공을 소유하고도 박스 안으로 날카롭게 진입하지 못하는 답답한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오히려 단순하지만 강한 공격 루트가 분명하다. 박한부가 중앙 수비를 묶고 엘리아가 속도로 간격을 벌리며 디앙가나가 측면에서 탈압박 이후 컷백 루트를 열 수 있다. 또한 코너킥 상황에서는 니어 포스트로 강하게 뛰어들어가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패턴이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칠레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몸싸움과 마킹 전환을 동시에 놓친다면 실점에 가까운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피지컬, 전환 속도, 세트피스 패턴이 칠레의 느린 전개를 정면으로 찌르는 구도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콩고민주공화국이 더 실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더 자세한 분석과 추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공유방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스포츠의 모든 것, 명장 스포츠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